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8월 13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반응해야 될진데 실수했네요. 죄송합니다. 뉴스 리액션입니다. 김영하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날이 너무 더워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네, 화요일의 뉴스 리액터 김준일 평론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언제나 반갑게 맞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실제로 봤는데 얼굴 천재 맞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봤으면 아는 척을 해주세요. 네, 아는 척 해달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네, 광복절 사면. 네,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을 제가했습니다. 네, 정부가 광복절을 앞두고 1219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감형, 복권을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5번째 특사인데요.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이 됐고요. 또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장관, 안종범 전 정책수석, 또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포함이 됐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여야 정치인을 사면해서 통합과 화합의 기회를 만들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당초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을 두고 윤한 갈등이 점화된다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이 여권 내에서 파장이 있었습니다. 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서 관련된 입장을 밝혔는데 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그 결단을 우리가 함께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김경수 복권에 반대했던 한동훈 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이 결정된 것이기에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을 것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김경수 전 지사는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복권으로 이 피선거권 제한이 풀리게 됐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건데요. 이 김 전 지사는 복권 결정이 난 후 페이스북에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더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겠다면서 이 복권을 반대했던 분들의 비판에 담긴 뜻도 잘 헤아리겠다고 썼습니다. 네,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두고 야권 분열책일 줄 알았더니 여권 분열책이다 이런 평가들이 있거든요. 네.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여야 정치인을 사면에 통합과 화합의 기회로 만들었다. 예, 통합이 안 되고 화합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제가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게 있어요. 예, 사면권 없애자 진짜. 예, 이거 없애야 돼요. 예전 방송에서도 그 이야기 하셨었습니다. 예, 네. 자. 저기 미국에서 이제 대통령제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유럽에서 대통령제를 비판하면서 하는 얘기가 왜 왕을 또 만들려고 하지?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왕의 권한을 대통령이 가졌다. 이게 민주적이지 않다. 물론 이제 대통령제 자체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는 건 아니고 뭐 다양한 이제 정치 체제가 있으니까. 근데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엔 사면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삼권 분립을 거스르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법 정의 어쨌든 정당하게 어쨌든 3심까지 가가지고 형을 받은 사람들을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기준도 없이 원칙도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면권을 없애든지 아니면 최소한 이거 굉장히 좀 제한을 두는 게 이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뭐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누구 사면 복권 하면은 맨날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은 거의 전두환급이다. 논란이. 전두환 사면 때만큼의 논란이 전두환의 있다. 버금가는 그러니까 전두환보다 논란이 되지는 않지만 예. 전두환 박근혜 사면 때 약간 그 정도 논란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 잠깐 하루 이틀 또 뭐 다 풀어주네 뭐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은 그래서 일부러 조금 키운 의도가 있는 것 같고 일단은 야권 분열 뭐 아니면 이재명 대표 견제용이라는 건 한 절반의 선고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왜 그러냐면 어쨌든 김경수 지사는 지금 외국에 지금 독일에 나가 있고 뭐 올해 연말쯤 지금 돌아온다라고 하는데 사실 어느 정도 좀 잊혀진 존재잖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1인 체제를 굉장히 공고히 하고 좀 넘볼 수 없는 야당 내에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김경수라는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각인을 시켰고 특히 이제 대통령실에서
야, 쟤네 복권 요청 안 했어. 이렇게 진실 게임으로 뭘 요청을 안 했겠어요. 했겠죠. 어떤 식으로 빈말이든지 뭐라든지 했겠지. 그리고 박찬대 권한대행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열흘 전에 그랬죠. 대통령실에서 와가지고 내가 정경심, 김경수 두 명을 복권 요청을 했다라고 아주 구체적인 정황까지 얘기를 했으니 안 했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고 공식 루트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뭐 문건으로 내야 되나요? 그러면은 자 우리는 자 사면을 요청합니다. 뭐 김경수와 정경심을 요청하는데 문건에 사인해서 내야 되나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그냥 공식 루트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런 식으로 논란을 키워가지고 김경수를 각인시키려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용산에서는 성공을 한 것 같은데 그냥 김경수 지사가 좀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사실은. 물론 이제 본인이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김경수라는 분의 이제 성정상 사실은 이런 식으로 논란이 돼가지고 하는 거를 원치는 않았을 거다. 좀 이용당했다라는 거에 상당히 기분 나쁠 것 같고 결국은 이재명 대표 체제는 이제 전당대회 끝나고 올해 10월달에 이제 1차 이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위증교사랑 공직선거법 위반 2건 그게 어떻게 나오느냐가 더 중요하지 김경수 자체로 뭐 판이 바뀌고 그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 사면 받았을 때도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이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던 게 생각이 나네요. 말씀 듣고 5개월 보니까. 남겨놓고 사면을 했는데 복권은 또 안 시켜주니까 그때 막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막 엄청나게 격분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뭐 이제 갖고 논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근데 좀 이용당한다는 느낌이 있기는 해요. 예. 네, 두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네, 윤석열 통화 내역 확보한 공수처. 네, 공수처 수사가 좀 진전이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공수처 수사 4부가 윤 대통령이 검찰 재직 때부터 사용하던 개인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3차례 통신 영장을 청구했으나 이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는데요. 공수처가 통신 기록 확인 기간을 줄여서 다시 청구하면서 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통신사들의 통화 기록 보존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사라지는데 기록이 완전히 폐기되기 전에 이 확보를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재임 중인 현직 대통령의 이 통신 내역을 확보한 것이 이번이 처음인데요. 과거에 국정농단을 수사하던 박영수 특검팀이 당시에 직무정지 상태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확보한 적이 있지만은 이번 같은 경우는 정상 직무 중이었기 때문에 그때와 좀 다르다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관련 좀 의혹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 이 작년 8월 2일에 이 최상병 순직 사건 기록이 경북 경찰청에 이첩됐다가 회수된 당일에 개인 휴대전화로 낮 12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에게 연락해서 3차례에 걸쳐 통화한 사실이 있고요. 또 신범철 국방차관, 임기훈 국방비서관과도 통화한 기록들이 이제 공개된 만큼 이 윗선에 대한 의혹이 커져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통화 기록 확보 이후에 공수처 수사가 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통화 기록 확보가 좀 의미 있는 관련된 수사 진행 상황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긍정적 가능성과 부정적 가능성이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긍정적 가능성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거의 외압의 중심에는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이 통화한 기록이 여러 차례 있으니 그걸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누구랑 언제 통화를 했는지를 그림을 맞출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기가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2달치다 3달치다 좀 엇갈리는데 7월부터 9월까지라고 하면은 이게 2달치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7월 15일부터 9월 15일이면은 기간으로는 2달치지만은 표기할 때는 7월부터 9월 뭐 3달치가 될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7월 이제 20일경부터 해가지고 이제 8월에 이제 그 집중적으로 논란이 있었을 때는 이제 다 들여다본다라고 보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두 가지가 좀 이제 이게 긍정적인 거는 어쨌든 공수처 수사가 좀 탄력을 받을 수도 있겠다. 더 이제 한 발 앞으로 나갈 수도 있겠다. 근데 사실 이거는 진작에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지금 1년이 지났잖아요. 최상병 사건이. 근데 이거를 확보를 한 거는 거의 한 달 전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도가 된 거지. 이거 공수처가 이제 알려진 건데 사실은 좀 더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공수처에서의 시간 끌기 아니냐, 지연 전략 아니냐 이런 의심을 조금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공수처 수사가 좀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자, 이렇게 보면 대통령 전화가 내가 윤석열이야.
근데 우리 김은지한테 전화를 했어. 근데 김은지한테 전화를 한 거를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럼 왜 전화해서 뭐 서면으로 물어볼 거 아니야. 업무상으로 했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거 어떻게 증명을 할 거야. 사실은 그 다음 단계로 뭐가 나가가지고 압수수색, 뭐 대통령을 지금 압수수색하기는 어려우니까 뭐가 나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나갈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V0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김건희 여사. 김건희 예, 여사. 예. 이종호랑 김건희랑 지금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예. 윤석열 대통령만 지금 이게 이제 하는 게 맞냐. 거기까지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 이제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이미 여당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니 공수처가 이렇게 수사를 잘하는데 특검을 왜 가야 돼? 아니 현직 대통령의 전화를 이렇게 통화 내역을 본 적이 있어? 박근혜는 그때는 이미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본 거니까 그거는 대통령이 아니었을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현직 대통령을 본 거는 이거는 처음이야. 공수처 잘한다. 그래 공수처 수사 일단 지켜보자. 뭐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럴 두 가지 가능성이 좀 상존하는 것 같은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예. 그러면 지금 결국은 천하람 의원이 미국을 갔다 와서 이제 한동훈표 최상병 특검법도 발의하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최상병 특검법이 결국 관건일 텐데 통과될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한동훈한테 물어보시죠. 천하람 의원이 좀 그쪽과 이야기가 되고 있거나 사실 8명만 있으면 되는 거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안 받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한동훈은 안 받을 지금 거다. 스탠스로 봐서는 네. 굉장히 뻔뻔해졌습니다. 제가 보기엔 한동훈. 한동훈은 뻔뻔해졌다? 예. 원래 뻔뻔했나?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우리가 왜 이거를 발의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뭔가 또 꼬투리를 잡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걸 최대한 지금은 가뜩이나 용산하고 이걸로 부딪히기에는 저는 좀 부담감이 있다라고 보고 이거 안 해도 지금 당장 선거가 없기 때문에 뭉갤 수 있다라고 보고 다른 걸로 짜잘한 걸로 예를 들면은 이제 김경수 사면하는 거 복권하는 거 반대하는 거 이런 걸로 지금 보수 진영에 이제 표를 얻으려고 하는 거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보수 진영 내에서도 좀 찬반이 있는 거라서 약간 인기 영합주의의 한동훈의 입장에서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 제가 보기엔 그렇게 봐서 안 하려고 할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얼마나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 뭐 그게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좀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까지 이제 천하람 쪽에서 나오고 개혁신당에서 나오고 민주당에서도 약간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제가 보기엔 꽤 흔들리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가능성은 있지만 한동훈 대표가 나서진 않을 것이다. 한동훈은 안 나설 거예요. 그럴 뿐이 아니에요. 그분은. 본인이 당대표 출마 선언할 때 약속했던 부분이잖아요. 양두구역 그 계열입니다. 양두구역 계열. 이준석이 얘기하죠. 양두구역 계열. 네. 네. 세 번째 뉴스 넘어가 보죠. 공공기관 낙하산 논란. 네, 낙선한 의원들을 공공기관장에 대거 지원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달 말에 임기가 만료되는 한국해양공사 차기 사장으로 국민의힘 안병길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또 부산 항만공사 사장으로 국민의힘 전봉민 전 의원, 또 한국거래소 산하 증권정보기술 전문기관인 코스콤 사장에는 윤창현 전 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동서발전 사장에 권명호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고 홍문표 전 의원은 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차기 사장에도 이제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태경 전 의원의 경우에는 지난 6일에 보험연수원장에 내정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이게 전문성이 있는 것이냐 하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최근 이제 낙선자들과 대통령실 출신들이 이제 공공기관장으로 가는 행보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 최상병 특검법이 표결되는 과정에서 여권 이탈표가 생각보다 저조했던 것을 두고 낙선 의원들이 공공기관장의 빈자리를 믿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분석 관측들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21대 국회에서 이 낙선자들이 58명이었는데 이 특검법에 찬성하는 이탈표가 사실 대거 발생될 것으로 보였으나 이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았던 건데요. 이번에 이렇게 관련된 보도, 그러니까 공공기관 인사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 두고 그 예측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제 해당 낙하산 보도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좀 예견된 것 같고 이게 사실 국민의힘 이제 보수 정부에서만 있었던 건 아니고 민주당 때도 많은 이제 낙선자들이 또 자리를 차지해서 갔어요. 그래서 안 좋은 관행이긴 한데 너무 익숙해서 사실은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전문성 얘기도 뭐 나오는데
뭐 부산 항만공사 사장으로 전복민 의원이 부산분이거든요. 뭐 그거 갖다 붙이면은 다 돼요. 그리고 이제 윤창현 의원이 이제 거래소 산하 증권 정보기술 뭐 이분이 아마 무슨 금융 쪽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교수인가 뭐 그럴 거예요. 윤창현 의원이 아마. YTN 출신 아니신가요? 윤창현 의원. 윤창현 의원 제가 알기로는 윤창현 의원이 경제학자 출신. 그렇네요. 제가 다른 분과 헷갈렸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이고 그 예. 윤창현 저기 언론노조 위원장이 SBS 출신 거기가 이제 있고 뭐 그래가지고 가장 전문성이 없는 게 하태경이네요 보니까. 보험연수원장 어떻게 가시게 된 것인지. 보험연수원장이 진짜 좋은 자리예요. 진짜 좋은 자리입니다. 왜 좋은 자리냐면은 일단 이거는 3번 연속 지금 낙하산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보험연수원이라는 게 이름이 일단은 정치권에 보험을 드는 그런 자리예요. 여기가. 그 보험이 그 보험이다. 그 보험이 그 보험입니다. 근데 이게 왜 좋은 자리냐면요. 서울에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다 지역에 있잖아요. 예. 물론 이제 그분들도 잘 출근 안 하고 서울에 왔다 갔다 하면 너무 안 하면 또 감사 지적받으니까 왔다 갔다 또 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제일 좋은 데가 여기야. 보험연수원 하나 중에 그거 중에 하나야. 향후 정치 홍보를 위해서 좋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좋은 자리 2자리가 있어. 전직 의원도 아닌 분들이 2자리를 받았어. 하나는 광화문 프레스센터에 있는 코바코 사장의 민영삼 씨가 따따부타의 여사님이 그렇게 좋아한다고 제가 그리고 그 코바코에 있는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민영삼이 얼마 전에 취임을 해서 이제 직원들 면담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여사님과의 친분을 강조한다고 본인이 왜 강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또 하나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여의도에 있거든요. 방통위 산하예요. 이거 최철우 씨가 됐어요. 최철우 씨가 너무 선방심의의 위원이고 저보고 이제 인간 자체가 폐장됐다. 150번 말한 거에 한 50번은 그분이 얘기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분이 그거잖아요. 저번에 SBS에서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야당 의원 얘기가 나오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이분이 주장을 했던 그분들 중에 하나고 나중에 MBC가 스트레이트 보도로 명품백 수수 보도 그거 하니까 그것도 심의하면서 평범한 아주머니가 가방 어쩔 수 없이 가방 받은 거 가지고 뭐 이렇게 했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보훈 인사로 징계 때리고 열심히 한 다음에 이렇게 갔다. 여기도 서울이거든요. 참 진짜 가지가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네. 꼼꼼하게 챙겨 오셨습니다. 제가 아까 윤두현 의원이랑 헷갈렸는데 윤두현 의원이 이제 경산 출신 의원으로서 YTN에 있었던 맞아요. 분과 제가 두 사람을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4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네, 검찰 또 언론인 기소.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이죠. 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가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와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송평수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을 오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2월부터 3월에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으로서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할 당시에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의 범죄 혐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보도해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던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등 4명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요.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언론인을 기소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6월 22일에는 이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서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과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구속 기소했고요. 7월 8일에는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해서도 이 신앙림 전 위원장과 공모해서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라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계속해서 이제 언론인에 대한 기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 이슈는 다루지 않으셨습니까? 칼럼도 쓰셨고요. 아니 뭐 조영 씨 봐주기 수사는 이미 이거는 뭐 거의 정설처럼 굳어진 거고 너무 많이 예전에도 의혹이 제기됐고 지금도 사실은 해소가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조우영이 부산저축은행 중앙 비리 불법 대출 사건 수사할 때 윤석열 검사가 조우영 수사하고도 수사 대상 아니라고
풀어줬는데 나중에 수원지검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아요. 그때 윤석열 검사가 제대로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왜 보도를 하는 거를 문제라고 하죠? 이제 다만 이제 약간 뭐 그 허지은 리포액트의 이제 요거는 뭐 그 대표 대표 기자는 그 이제 그때 뭐 약간 논쟁이 있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최재경 중수부장이 말한 것처럼 오해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거가 사실은 이게 민주당 사람들끼리 얘기를 한 건데 그거를 최재경이 얘기한 것처럼 얘기를 해서 보도를 했는데 그게 이제 오해인지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한 건지는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기소할 건인가에 대해서는 그럼 뭐 예전에 경향신문도 이거 기자 압수수색했거든요. 저 뭐지 육아휴직 중인 기자 집에 압수수색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그림은 뭐냐면은 이 조우영 보도를 하는 데는 다 기소를 다 수사를 하는 거고 이게 큰 그림은 뭐냐면은 민주 그러니까 이런 진보 언론이 이거를 다 짜고서 이 윤석열을 낙선시키기 위해 한 것이고 거기에 뒤에는 민주당이 있다. 이런 거를 해서 민주당 관련자들 다 지금 통신조회 해보고 다 이제 이용자 정보 조회 해보고 다 털어본 건데 그 관련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나씩 다 기소하는데 좀 이런 것 좀 하지 마라 제발. 예. 김준일 평론가도 통신조회 당했잖아요. 저는 당했죠. 예. 예. 지금 뭐 같이 짜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신 건가요? 내가 수괴다. 나를 수사해라. 내가 수괴다. 네,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 같이 짜서 뭔 보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자들이 협업을 잘 못하는 존재인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상 처음으로 지금 협업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그렇죠. 네. 네, 언론장악 뭐 실태 네, 고발하는 거 맞습니다. 지금 이번 주도 굉장히 좋은 기사가 들어가 있어요. 예, 박문진 이사의 검사와 스폰서 그 관계가 있는 검사의 실명이 있는데 그분이 이번에 박문진 이사가 됐다라는 건데요. 주옥 같네요, 진짜. 네, 물론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관련된 기사 이번 호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문상현 기자가 썼거든요.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8월 13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박성태, 장성철 두 분과 함께하는 여의도 박장 교수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